정리를 이렇게 한 표를 보여드리는 거지만 원래는 이렇게 여러 번 막 X 하면서 이 플로우 아니야, 이 플로우 아니야 하면서 여러 번 수정 작업을 많이 했어. 제 디자인 과정에 유저 플로우즈하고 로 피델리티 와이어프레임 단계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서 UX UI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선입니다. 오늘은 프로덕트 디자인 구상을 할 때 UX 디자이너라면 이제 반드시 참고하거나 만드는 유저 플로우에 대해서 제가 하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UX 디자이너라면 할 줄 알아야 되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유저 플로우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유저 플로우는 사용자하고 프로덕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대화를 하는지 이제 그 과정을 비주얼화해서 보여주는 게 이제 유저 플로우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 유저 플로우들은 엔트리 포인트 해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부분을 넣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온보딩 스크린 이렇게 막 홈 스크린, 뭐 사인업 스크린 등등 이런 식으로 어디서 시작되는지부터 이제 보여주는 걸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스텝은 무엇인지 그리고 결과는 무엇인지 이제 사인업 하는 거, 뭐 로그인 하는 거, 뭐 아이템 관리하는 것 등등 이제 어떤 결과로 끝나는지 모든 스텝을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도형들을 이렇게 한 군데 묶어놨는데 이 도형들은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뭐 사용하고 싶은 뭐 어떤 모양으로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대신 통일성 있는 도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예를 들어 보통 저는 처음 시작하고 끝을 알리는 단계는 타원형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유저같이 하는 액션들은 사각형으로 다 통일했어요. 그리고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yes 아니면 no라는 의견에 따라서 플로우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제 다이아몬드 모양을 사용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 읽는 사람들이 쉽게 이 액션은 뭐구나 이렇게 대충 그림만 보고도 여기가 시작 부분이네, 여기가 끝 부분이네, 뭐 여기가 다 유저들이 액션을 취하는 부분이네,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주는 단계네, 이런 식으로 도형 모양만 봐도 대충 어떤 액션을 말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어디서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그리고 유저들은 어떤 액션을 취할지, 뭐 시스템에선 어떤 일을 하는지 한눈에 이해하기 쉬워져요. 유저 플로우를 만들면 디자이너들이 이제 유저들이 경험할 부분, 그리고 UX를 예상해서 이제 만들게 하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유저 플로우를 보고 이 흐름들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쓸데없이 유저들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지, 귀찮게 하는지, 아니면 불편해하게 하는 부분인지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 플로우 전체를 보다 보면 그 불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유저 플로우를 보면서 이제 정리하는 거죠. 여러 단계 거쳐서 수정한 유저 플로우는 심플해져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보다. 그래서 최대한 군더더기 없는 이제 플로우로 만드는 게 이 단계의 목표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유저 플로우를 토대로 만든 제품들은 이제 유저들이 쉽게 사용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될 확률이 많거든요. 그리고 왜 유저 플로우를 만들면 좋냐면 팀원끼리 프로덕트 전체 그림을 이제 쉽게 이야기할 때 사용하면 좋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IA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IA를, 그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보면 이제 큰 타이틀, 뭐 간단한 메뉴 이름만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디자이너 눈에서 봤을 때는 대충 내가 뭐 어떤 페이지 스크린 디자인을 해야겠구나 라고 감을 잡아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각 메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이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만 보고는 이제 모르죠. 각 메뉴 속에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떤 디자인을 할지 스텝 바이 스텝별로 이제 보여주는데, 이제 간단한 도형만으로만 이제 만들어서 이제 빨리 이제 프로덕트 전체 그림을 그리고 이제 설명하고 이제 팀원들을 이해시키는데 이 유저 플로우가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저 플로우 만드는 과정을 좋아해요. 그리고 유저 플로우 만들면서 저도 머릿속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거든요. 이 프로덕트는 이런 그림이 되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플로우를 그리다 보면 이게 감이 와요. 이 플로우를 만들면 팀 업무도 되게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하게 되는 장점도 있거든요. 제가 만든 유저 플로우를 갖고 엔지니어들하고 또 회의를 해요. 그래서 테크닉적으로 문제되는 게 있는지, 구현 가능한지, 그리고 예를 들어 구글 통해서 사인업을 했을 때 시스템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디자이너 입장에서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런 걸 이제 유저 플로우를 통해서 이제 엔지니어가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에러 나는 경우도 알려주고, 또 엣지 케이스도 고려해서 피드백을 줘요. 그러면서 이제 플로우 수정도 하고, 그리고 프로덕트 매니저도 이제 그 플로우 보면서 어떤 기능이 빠졌는지, 뭐 있는지, 어떤 단계에서 적합한 게 들어갔는지 뭐 리뷰하기 좋거든요. 물론 뭐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어떤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되고 스크린 디자인이 필요한지도 감잡기도 이 유저 플로우가 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여기 푸드 아이템 올리는 유저 플로우를 보면 내 시작 단계로 푸드 아이템 올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푸드 아이템 올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제공될 거라는 걸 알게 되죠. 매뉴얼적으로 이제 일일이 정보를 입력할지, 뭐 영수증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장본 그 푸드 리스트를 올릴지, 뭐 온라인 스토어 어카운트 연결해서 푸드를 업데이트할지 등에 대한 기능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이 기능들을 디자인하기 위해 이제 어떤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게 될지 이제 감 잡고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또 플랜도 짜고 또 다음 단계에서 와이어프레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또 다른 예로 사인업 플로우를 보면 사인업 하는 방법이 단순한 이메일 등록으로 레지스터 하는 방법도 있지만 소셜 네트워크 어카운트를 연결해서 하는 방법으로도 제공된다고 여기 유저 플로우에는 제가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러면 디자이너들은 보통 이제 이 플로우를 보면 이제 내가 사인업 스크린에 어떤 인터페이스를 넣어야 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경험 없는 디자이너들은 이 소셜 어카운트로 사인업 했을 때 시스템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니어 디자이너로 일할 때는 몰랐어요. 사인업이 보기에는 그냥 간단히 버튼 한 개 있고 클릭으로 사인업하고 로그인하는 걸로 이해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유저 플로우 만들면서 이제 시스템 백엔드 쪽에서는 엄청난 코드들이 실행되고 처리하고 또 유저 눈에서 디자인 눈에서는 보이지 않는 작업들이 뒤에서 일어난다는 걸 이제 저는 유저 플로우 보면서 만들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엔지니어들이 또 이 다이어그램을 보고 제가 하이 피델리티 와이어프레임이나 디자인 먹건 만드는 동안 저 플로우로 미리 엔지니어 사이드 팀에서 미리 이제 시스템 뼈대나 뭐 이렇게 스트럭처를 먼저 만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 플로우를 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백엔드, 즉 이제 시스템이 취하는 액션으로 생각하고 유저 플로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유저가 액션을 취하고 또 시스템이 그 받은 정보로 또 다음 액션을 정해주는, 저는 이게 유저하고 프로덕이 이제 해가면서 이제 서로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저 플로우는 이런 유저와 프로덕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유저 플로우 작업을 해요. 디자이너들마다 그 플로우 이렇게 그리는 방식이 좀 다 달라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UX 디자이너들이 많이 하는 플로우 타입은 먼저 이제 태스크 플로우가 있고 이제 와이어 플로우가 있고 유저 플로우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제일 많이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먼저 태스크 플로우는 보통 심플한 스텝 표현할 때 보통 이제 제너럴한 스텝들을 보여줄 때 사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포함하지 않고 그냥 시스템 부분도 넣지 않은, 쉽게 예를 들어서 제 리서치 영상 소개할 때 잠깐 보여드렸던 에센셜 유즈 케이스 더큐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왼쪽에는 user intention 그리고 오른쪽에는 system responsibility라고 써놨는데 이 task flow에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system responsibility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모양으로 이제 왼쪽 task flow를 만든다면 이렇게 이제 왼쪽에 있는 use case 같고 이제 task flow를 만든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먹은 음식 선택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 업데이트 하고 옵션 선택하고 그리고 석세스 메시지 받고 이런 식으로 정말 유저가 취하는 액션만, 제너럴한 액션만 이제 엔투엔드 플로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타입은 와이어 플로우 타입이 있는데 이 와이어 프레임하고 유저 플로우를 섞은 차트예요. 저는 이 플로우는 거의 로우 피델리티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로우 피델리티 와이어 프레임 만들면 이제 각 스텝별, 이제 각 스크린별로 어떤 레이아웃과 디자인이 들어갈지 이제 전달하기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이제 시스템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다양한 경우의 수를 보여주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디자인 과정 소개하는 영상 안에서 로 피델리티 와이어프레임 만드는 단계에서는 저는 이제 해피 케이스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여기 와이어 플로우스에서 커버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리고 디테일이란 이제 경우의 수를 이 단계에서는 디자인하기에는 너무 이르기도 하고, 큰 틀 잡기도 전에 이제 너무 디테일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걸 좀 막으려고 이 부분에서는 해피 케이스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로 피델리티 작업을 해요. 이제 세 번째 유저 플로우 타입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유저 플로우, 이거는 이제 유저 액션들과 이제 시스템 액션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도형을 이용해서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보여주는 거를 저는 유저 플로우라고 정의하고 이제 저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저 플로우 타입에는 제가 이제 크게 뭐 태스크 플로우 있고 와이어 플로우스 있고 뭐 유저 플로우스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을 보통 제너럴하게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제 디자인 과정에 유저 플로우스하고 로 피델리티 와이어프레임 단계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유저 플로우는 액션하고 시스템 액션 두 가지를 다 커버하고, 그리고 로 피델리티 와이어프레임은 그냥 유저의 액션만, 시스템 액션은 포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해피 케이스만 다룬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 피델리티 와이어프레임 보여주다가 갑자기 누가 이제 뭐 시스템에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유스 케이스가 필요하면 이제 그때 이제 이 유저 플로우를 보여주면서 여기 유저가 만약에 이런 액션을 취했으면 이제 시스템에서는 뭐 이렇게 이런 화면을 보여주거나 뭐 이런 스크린을 보여주거나 이런 피드백을 준다, 이런 이렇게 플로우를 이렇게 유저 플로우하고 로 피델리티 와이어프레임을 이렇게 동시에 같이 보여주면서 회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각 타입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와이어 플로우, 그러니까 로 피델리티 와이어프레임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유저 플로우만 만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스크 플로우만 만든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그 전체 프로덕트의 플로우, 엔투엔 플로우를 이제 처음 시작과 끝부분을 다 갖고 있는 뭐 태스크 플로우가 되든 로 피델리티 와이어프레임이나 뭐 유저 플로우가 됐던 전체 엔투엔 플로우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저 플로우는 리서치하고 난 다음, 그리고 디자인 초기 단계에서 보통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프로덕트 디자인할 때, 이제 개발할 때 이제 기본 바탕이 되는 부분이라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같이 초기 단계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리서치 통해서 유저가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만들어진 이제 가상 유저들 프로필 갖고 영감 얻어서 이제 시나리오를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전체 엔투엔 플로우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엔투엔 플로우를 세분화한 플로우 작업들을 또 각각 메뉴별로 했어요. 기능별로 만들었어요. 보통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이런 플로우를 만들기 전에 먼저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한테 기능 리스트한 거랑 그리고 유스 케이스를 달라고 해요. 그 문서 보면서 원래 제가 플로우를 짜거든요. 근데 보통 프로덕트 매니저들은 이제 UX를 고려해서 문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덕트 레벨에서 만들기 때문에 경쟁사에서 하는 패턴을 보고 이제 제너럴한 유스 케이스를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유저 플로우 만들 때는 제가 정말 유저들이 사용했을 때 편하고 쉽게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UX 관점에서 이제 플로우를 만들어서 이제 제안을 하는 편이죠. 플로우를 만들면서 다음 단계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이제 제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테크닉적인 부분은 이제 엔지니어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구글이나 이제 이렇게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이제 다른 타사에서는 이런 기능을 어떤 스텝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리서치도 하고 벤치마킹해서 일반적인 플로우를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제 유저 플로우를 만들고, 다 만들어진 유저 플로우를 이제 보면서 이제 팀 회의를 하고, 이제 모두 오케이 하면 이제 엔지니어들은 제가 만든 유저 플로우를 보면서 시스템 이제 스트럭처 준비를 하고, 저는 그동안 이제 로 피델리티 와이어프레임을 만들어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제가 다시 자세히 다룰게요. 유저 플로우 보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딱딱한 다이어그램 도형 표로 보일 수도 있는데, 디자이너로서 직접 이제 이 다이어그램들을 그리는 것을 몇 차례 연습하시다 보면 그리면서 이제 전체 그림이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그려지는 스킬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저 플로우를, 저 같은 경우는 이 유저 플로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파일은 정리를 이렇게 한 표를 보여드리는 거지만, 원래는 이렇게 여러 번
막 X 하면서 이 플로우 아니야, 이 플로우 아니야 하면서 여러 번 수정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나온 그 파이널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수정하고 다시 그리고 다시 그리고 하다 보면 그 하나의 프로덕트에 대한 전체 그림이 잡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단계 이제 로 피델리티 와이어 프레임, 이제 레이아웃 잡고 뭐 이러는 게 빠르게 작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도움이 많이 돼서 전 유저 플로우를 먼저 간단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 단계로 넘어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UX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